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오는 송국근의 혼술 7월 1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박원순 서울시장 유언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주 짧게 다른 이야기는 없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그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수에 보내달라. 모두 안녕. 이렇게 짧게 유언장을 남기고 정치 생활도 마감을 했습니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죠. 그리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일이지만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추문 사건인 걸로 또 밝혀지고 있죠.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밝혀지고 있고, 지금 피해 여성,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던 피해 여성의 고소장,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보 정권의 부담, 이런 것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전부 민주당 소속이었죠.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 정치권의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1년에 그전에는 4월, 10월 두 번 했다가 2015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재보궐선거를 모아서 치릅니다. 재선거는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그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면 재선거가 되는 것이고, 다른 이유로 거리가 되면은 보궐선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가 되는 것이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보궐선거가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동시에 치러지게 되죠. 제1의 도시, 우리나라 제1의 도시, 제2의 도시, 양도시의 시장들이 성추문으로, 한 사람은 불구속 사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확정이 됐죠. 추가로 지금 3명의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사람은 이 단체장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월 7일, 내년 4월 7일 그 이전 30일 전까지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것도 재선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곳은 지금 세 곳 중에 두 곳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냐면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김경수의 경남도지사, 송출의 울산시장,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선거 과정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다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이죠.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을 넘어가면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이죠. 이러면 다음 달에 대법원 선고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 당선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2심대로 300만 원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이것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죠. 이것과 별개로 또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때 법정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2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2심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말이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지금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에서 조만간 아마 2심 결과가 나와서 2심 결과 이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지만은 이 일반 다른 범죄는 금고형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심대로 김경수가 형이 2심에서 받고 그것이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은 내년 4월 그 재보궐선거 한 달 전까지 확정이 되면은 경남도지사 선거도 같이 치르게 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그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 사건입니다. 하명 수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이후에 지금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송철호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은. 그런데 지금 재판 절차가 정상대로 가면은 경기도지사 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도 재선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모두 4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여기는 재선거, 경남도지사, 경기도지사는 그 앞은 보궐선거, 경남도지사, 경기지사는 재선거, 이렇게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죠. 최대 선거区수도권에서 2곳, 서울과 경기, 그리고 현 정권의 지지 기반인 부산, 경남에서 2곳, 이렇게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선거만 해도 유권자 전체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 4,4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선거가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이야기고 국회의원들도 거리가 생기거나 선거법이 위반이 돼서 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은 같이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칫 이 재보궐선거 대상이 10군데를 넘어서면서 미니 총선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패스트트랙 중돌 사건이 있었죠. 그때 기소된 그 사람들 중에 당시 현역 의원들 중에 21대 국회에서 당선돼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그 중에 9명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이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명, 민주당 의원들인데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죠. 이들도 금고형 이상이면, 이것은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은 또 의원직을 잃습니다. 또 있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한병도 의원 재판 중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강욱 요새 말이 많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조국 씨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거의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4곳의 광역자치단체장 10명 안팎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선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뿐 아니라 그 시점, 내년 4월 시점이면 다음 대통령 선거 11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전초전이 되겠죠. 그때 민심이 11개월 후의 대선 때까지 민심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은 과연 선거가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보수 정권 미래통합당이 지금까지 큰 선거에서 4연패를 했죠. 4번 연속 졌습니다.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조기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4.15 총선 4번 연속 패했습니다. 거의 참패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4월 달에 치러지는 대규모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또 5연패를 할까? 보수가 그때도 5연패 하면은 그 다음 11개월 후에 대선도 거의 가망성이 없겠죠. 그러면은 6연패하고 보수는 정말 몰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또 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이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원인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민심을 가장 움직이는 그런 부동산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7%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50%대 무너졌죠. 그리고 부정평가가 44%인데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47%라는 게 지지율이 6주 연속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특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후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71%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사이에 지지율이 24%포인트가 급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급락을 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부정평가, 문재인의 국정 운영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의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심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게 25%나 차지하고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이것도 11%나 차지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1%. 이렇게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1위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치솟는 집값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실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17%에 불과했습니다. 63%가 잘못하고 있다. 64%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민심 위반의 징조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사태.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젊은 층이 많이 돌아서고 있죠. 이 인국공 사태로 또 악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미래통합당이 이 상황 관리를 잘하고 정말 그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은 4월 재보선에서 지금 야당이 압승을 거두고 여당이 참패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두 군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죠.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의 상징적인 곳이고 인구도 가장 많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 그 11개월 후에 대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를 누가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서울 수도권 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4.15 총선에서는 전체 49개 의석 중에서 민주당이 41개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민심이 진보 쪽에 돌아가 있었죠. 진보 정권 쪽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론, 그것을 어떻게 흘러갈까? 성추문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 쪽 인사들이 박원순 추모, 이런 추모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소외되고 위험에 처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죠. 피해 여성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피해 여성. 그 피해 여성은 얼마나 지금 황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같은 곳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추모만 하지 말고 정말 그 피해 여성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라. 뭐 이런 여론들이 지금 또 있는 겁니다. 진보 전체에 대한 실망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런 그 비판을 많이 받고 또 재선거를 서울의 1,000만 인구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한 그런 정치적 부담감도 있고 피해 여성은 추가 피해, 동정 여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특히 이 부동산, 집값 폭등의 민심 이것은 수도권을 강타를 했죠. 또 인국공 사태도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그 젊은 층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또 경기까지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에는 아주 불리한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첫 민주당 대열 시장이 나왔지만은 2020년 총선에서 다른 곳에 비하면 그래도 부산이 그나마
미래통합당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 또 경남도지사 선거도 치러진다면은 보수가 다시 탈환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은 권력 누수가 본격화되겠죠. 임기가 거의 뭐 1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서 대규모로 치러지는 선거, 원래는 그 내년 한 해 선거가 없다고, 큰 선거가 없다고 내년 한 해를 무슨 뭐 개헌의 적기라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진보 정권이 들떠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큰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아마 그 구상을 새롭게 할 텐데, 어쨌든 4.27 재보선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은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그 정도 되면 식물 정권으로 전락을 합니다. 식물 정권으로 전락을 하면은 그 상태에서 11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보수에게도 희망은 있다. 물론 잘해야 되겠죠.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세우는데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다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임기를 4월까지 보장받았죠. 자,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보수에게 모처럼 찾아온 내년 그 선거, 4월 선거에 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다시 찾아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